우리나라의 특징이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전기값이 싸다는 거예요. 전기값이 싸서 산업용 전기가 여러분 산업용 전기가 전체 전기의 50% 지금 우리나라 한 60% 육박해요. 55에서 6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이 한 57점 몇 퍼센트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55에서 60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산업용으로 그만큼 씁니다. 산업용으로 그만큼 뜨고 또 상업용 쓰고 나면 가정용은 여러분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업용으로 전기를 50% 이상을 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말 희귀한 나라입니다. 희귀한 나라고 우리는 산업국가로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전기를 싸게 만들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포지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전기가 지금 원가가 싸지가 않잖아. 원가가 싸지는 않은데 전기를 싸게 공급해야 이 산업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전이 죽어나지. 한전이 채권을 뭐 몇십 조씩 이렇게 발행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전기를 싸게 팔아서야 하다.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파니까 적자가 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선 그렇게 전기를 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기를 안 팔면 우르르르르 업체들이 무너지니까 산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뉴스이기도 해요. 오늘 뉴스이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에서 이제 나온 것 중에서 이제 박문규 후보자죠.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탈원전이 한전 적자의 큰 원인이다. 두산그룹도 구조조정되고 두산그룹도 거기에 있는 발전기 같은 거 발전기 하려면 여러분 큰 발전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평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휜 거면은 발전기 안 돌아가고 뭐 이렇다며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강골 철을 가지고 그렇게 균형을 맞추고 이러는 게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인데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국내에서도 안 하고 부품 공급이나 이런 것도 안 해가지고 두산중공업도 구조조정 들어가고 한전도 대규모로 적자가 내게 한 게 이게 다 문재인 때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박문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먹거리나 기타 등등 얘기하는 거에서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전기값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되게 큰 IT 기업들이요. IT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재련 있잖아요. 재련. 전기를 베이스로 한 재련 같은 거. 지금 중국이 히토류를 생산하고 재련하는 거를 다른 나라에서 서구 국가들 중에서 어디가 할까를 보다 보니까 친환경 기술 있고 물 풍부하고 전기 싼 나라가 그러니까는 이 글로벌 가치 사슬 체계에서 중국만큼 싸게 재련된 히토류나 기타 등등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요렇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됐건 뭐가 됐건 여러 가지 이제 히토류들 필요한 히토류 재련, 뭐 히토류를 캐내는 거야. 호주에서도 캐내고 뭐 어디서 베트남에서도 캔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재련하는데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지만 석유 정유는 세계 4위란 말이죠. 정유에서 뽑아내는 석유화학 제품은 세계 4위로 뽑아내고 있듯이 우리가 히토류는 안 나도 히토류가 있어도 땅이 없지. 그래도 우리나라에 히토류가 다 와서 그거를 재련, 그러니까 석유, 정유, 히토류 재련이 똑같은 거고 그런 거에 전기가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거. 서양에서 다른 나라들, 유럽이 볼 때 대한민국이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전기가 싸다. 전기가 싸다. 그리고 쟤네들은 뭔 무기를 저렇게 많이 만드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포지션, 전기가 싸고 요런 무기 만들고 요런 포지션을 이게 특히 전기화하고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우리보다 더 싸게 하면서 우리 걸 야금야금 넘어가고 있었던 게 지금 서양의 가치 사슬 체계에서 우리로 다시 넘어올 수 있다. 뭐 요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고 넘어가야 되고 이게 지금 이 정은이하고 푸틴하고 만나는 거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하는 사이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은 여러분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전기값은 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박문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있잖아요. 이 전 국민이 다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를 산업용 전기를 이런 거에 있어서 기존에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하려고 가정용 전기가 비싸다. 저도 그렇게 좌파에서 선동을 당했었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산업용은요. 이게 도매로 뭉태기로 가는 전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 원가도 가정용보단 좀 싸대요. 좀 싼 것도 있고 그리고 공장이 돌아가고 산업이 돌아가야 먹고 사는 나라에서 당연히 산업에 일정 정도 간접적으로 보조금 같이 되는 거거든요. 산업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보조금을 산업에다 주는 걸 전기 요금 낮춰주는 걸로 보조금 효과가 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비난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난리치는 거 진짜 웃기는 거다. 가정용 전기요금도 우리가 비싸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싼 거고 그렇게 싸게 된 이유가 이 나라가 전기로 굴러가는 산업정책과 그리드망을 정말 우리 앞에 정권들 특히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그 시기에 제가 그분들이 독재한 거는 내 대해서 그것까지 칭찬하자 이런 얘기 아니고 좌파 새끼들 잘 들어 그냥 오로지 나는 있는 팩트로 그때 만들어 놓은 전력 계획하고 전력 그리드망 그리고 이 나라를 전기가 싸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설계를 한 그 분들에게 땡큐는 해야 된다고 그때 관료들, 과학자들, 기타 등등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원자력 마피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조져놓은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를 골로 가게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위기로 가게 한 거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전기세 올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기를 싸게 할지에 대해서 당연히 원자력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겠죠. 전봇대, 송전탑,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전력 그리드망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생존 전략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난리치면 난리칠수록 우리가 골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